안녕하세요. 자, 이 잠꼬대의 미학 이번 편은 저번에 이어서 박원서 선생의 대표 소설이죠. 저기 엄마의 말뚝 2를 한번 이제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게 표현도 되게 재밌고, 표현도 재밌고 그러면서 또 되게 마음에 되게 묵직하고 되게 좀 감동받은 소설입니다. 무척 감동을 많이 받았고 1편보다는 2편이 훨씬 되게 무겁게 다가오는 소설입니다. 자, 1편이 이제 엄마가 박적골이라는 배경으로부터 독립해서 경성의 현저동에 터를 잡는 이제 엄마의 성취 이야기라면, 이 2편은 엄마의 이제 모든 목적인 오빠의 죽음을 통해 이제 엄마의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엄마의 상치가 다 아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집안 한번 일으켜보겠다는 거였는데, 그런 아들이 전쟁으로 인해 반병신이 되어서는 결국은 죽고 맙니다. 이게 전후 문학으로서 되게 좀 평가를 받는 소설인데, 이게 보통 전쟁을 묘사할 때는 우리와 저들의 싸움으로 묘사되는 게 보통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올리버 스톤이라는 이제 감독이 만든 플래툰이라는 영화가 되게 전쟁 영화로서 명작으로 남는 이유가, 이 감독은 전쟁을 우리와 그들의 싸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권력 다툼으로 봤거든요. 그런 그 시각의 특이성, 독특한 시각, 그런 것들 때문에 플래툰이란 전쟁 영화가 명작으로 남았는데, 박완서 선생이 묘사한 전쟁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고씹어 볼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끼리의 싸움, 우리 이웃끼리 반목하다 죽으니까 그게 되게 참 슬프게 다가오는 겁니다. 인물의 심리 묘사와 역사적 사실 묘사가 이제 탁월해서 이 작품은 이제 마지막에 이 작품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엄마는 계속 투병 중이다. 싱거운 결말에도 불구하고 81년 국내 대표 문학상인 이상문학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상함으로써 이제 박완서 선생은 이제 늦은 나이에 한국 대표 문학가로 되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편은 남북의 이념 갈등으로 인해 오빠가 죽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작가 딸은 5남매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적당한 삶의 안락함을 누리는 중산층의 어머니고요. 근데 꼭 자기가 집에 없을 때, 친구랑 노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이런저런 사고가 났다며 되게 어떤 불길한 징크스를 가지고 사는 그런 엄마입니다. 어느 날 교회로 나가서는 친구 집에서 앵두주나 마시면서 이제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때도 이제 사고가 났는데 엄마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병원은 80을 넘긴 엄마가, 나이가 되게 많아요. 엄마가 86. 80을 넘긴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작가인 딸과 그 엄마의 모자란 아들의 아들, 즉 손자들은 이제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엄마를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옛날에 현조동 살던 시절, 그때 이제 엄마는 일을 하다 손목이 부러지고 병원에 갈 여유가 없었고요. 오빠와 딸은 이제 어디서 이제 산골이란 약재가 골절에 되게 특효라는 말을 듣고 그 산골이라는 거를 이제 구하러 가요. 구하러 가고, 오빠는 이제 그 산골에 되게 어떤 미신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되게 정성을 되게 들여요. 오빠는 효심으로 그 약재를 구한 거고요, 결국. 그래서 엄마의 손목은 그래서 낫습니다. 이제 그런 과거의 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갑자기 난데없이 그 산골 얘기를 하면서, 뼈 붙는 데는 산골이 최고지, 수술하면 뭐해, 산골이면 다 되는데, 그래 그거 하자 라고 이제 엄마가 약간 좀 그 뭐라 그러죠, 치매, 망령 그때 이제 엄마가 망령 든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그 뭐 잠꼬대 반 비슷하게 그렇게 그 수술을 하자, 그렇게 이제 동의를 하게 돼요.
수술을 하게 돼서 수술은 잘 되긴 했는데 이제 회복 중에 이제 엄마가 거기서 어떤 과거의 환각을 봅니다. 그 과거의 환각이 뭐냐 하면은 이제 전쟁 통해서 이제 오빠를 잃은 사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전쟁이 나고 서울이 함락되었을 때 한때 좌익운동에 가담했던 오빠가 이제 의용군으로 자원을 해서 나가요. 자원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함락되고 오빠가 저기 이제 끌려가서 인민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좌익운동을 했다는 전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좀 오빠가 살기 위해서 좀 부역을 했나 봐요. 뭐 이제 자원 입대한다, 뭐 이렇게 우리 자원 입대한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상 자원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은 피난을 가지 않고 오빠를 기다립니다. 서울은 북한 것이 됐다가 남한 것이 되었다가 이제 번갈아서 하게 되죠. 이제 피난을 가지 못한 가족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박쥐와 같은 신세와 다를 게 없어요. 거의 죽은 목숨이죠, 뭐. 그렇게 이제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돼서 서울이 수복되었을 때 오빠는 의용군으로부터 도망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집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임신 중인 오빠의 아내, 그 작가의 올케는 그때는 이제 친정으로 몸을 풀러간 상태였고요. 그 다음 이제 145태 때 엄마는 피난을 가다가 가면 또 어딜 가나 싶어서 옛날에 살던 현조동을 지날 때쯤에 피난을 멈추고 남들 다 피난 가서 텅 비어버린 그 동네에 숨어들어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 엄마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 다시 이제 북한이 점령되었을 때, 그때 엄마 가족이 북한의 한 군관에게 들키게 됩니다. 숨어 살다가. 그리고 들키게 되면서 이제 그들과 같이 동거를 하게 돼요. 뭐 밥 해달라면 밥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들과 같이 동거하는 살얼음 같은 긴장의 나날 속에 살다가 다시 북한이 철수하던 날 오빠는 도망친 의용군 전력으로 의심받아서 북한 군관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엄마와 이제 딸은 장례도 못 치르고 오빠를 이제 무학 제국에 아무데나 대충 감에 장아버리고 말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멀리 개성의 박적골이 보이는 강화도 어딘가에 급격가루를 뿌리죠. 그런 잊을 수 없는 피 맺힌 당시의 기억을 엄마가 이제 병원에서 환각으로 한 번 더 겪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환각 속의 북한군 군관과 싸우고요. 현실 속의 딸은 그 초인적인 힘으로 반항하는 엄마의 뺨을 막 휘갈기면서까지 말려야 했습니다. 이 대목은 진짜 소설 속 인물도 그렇고 읽고 있는 나도 그렇고 정말 처절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딸에게 나 죽으면 자신을 묻지 말고 오빠를 화장했던 이제 그곳에다가 화장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하지만 엄마는 계속 투병 중이다 라는 말로 이 편이 끝이 납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는 반성할 줄 모르고 전쟁 속에 휘말린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죽고,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그런 민족의 아픔은 사실 특별할 건 없어요. 뭐 진부하게까지 하죠 사실. 하지만 작가의 엄마를 통해 전해 듣는 피해자의 억울함은 너무 리얼합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엄마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잇몸만으로 일을 가는 신용, 처참함이라는 문장을 써요 작가가. 이 표현에 어떤 되게 문학적인 참신함, 유려함 이런 거보다는 진짜 닭살을 돋게 하는 진짜 직접적인 소스라침으로 읽힙니다. 이 문장들이 정말이지 직접 겪지 않고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대목은 우리로 하여금 한국전을 되게 간접 체험하게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억울함을 대리 체험하게 하죠. 엄마가 아들을 잃게 된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엄마가 가던 피난길을 멈추고
현조동에 숨어들기로 했기 때문인 거죠. 그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제 현조동이 엄마가 자신을 손으로 박은 첫 번째 말뚝, 이런 의미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근거지. 이제 근거는 보통 우리한테 어떤 안정감을 주잖아요. 뒷배처럼, 뒷배경, 근거. 안정감을 주는 그 무엇입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느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 현조동에 숨어드는 게 엄마에게는 더 안정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하지만 이 선택이 엄마한테 이제 결정적인 패착이 되죠. 숨어서 살았지만 결국은 북한군한테 들키게 되고 정신 나간 아들의 의용군 탈영을 의심받아서 아들은 결국 총을 맞고 죽죠. 비정합니다. 제정신도 아닌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총으로 그냥 죽여버리니까 참 비정하죠. 결과적으로 한 말뚝으로 인해 다른 말뚝을 잃은 셈입니다. 다 아들 하나 바라보고 박은 말뚝인데 이 모든 업적의 동기였던 원초적 말뚝을 잃은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저 자식 호강시키려고 밤낮 없이 30년 동안 야근만 주구장창 해왔는데 지나고 났더니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었다면서 이혼해달라고 하는 그런 꼴? 그런 남편의 꼴? 닮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엄마가 그렇게 이제 목적과 수단을 혼동할 정도로 이렇게 천박하거나 미련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만 흔한 인생의 아이러니 여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하는 그 박완서의 자전소설을 읽어보면은 이게 작가의 의도된 풍자일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풍자치고는 또 너무 아프고요. 역사가 너무 비정합니다. 본 감상보다 메인 감상보다 오히려 이런저런 서브 단상들이 더 많은데 여기 이제 엄마의 말뚝에서는 피난을 가다 포기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조동을 지나가다가 엄마가 별 이유 없이 현조동에 숨어있기로 하자라고 이제 소설에 나오는데 이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자전적 소설에 의하면 피난길을 포기하고 현조동에 숨어든 이유를 다르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실화에 의하면 엄마는 이미 이제 위장 피난을 작정을 하고 어느 정도 가다가 현조동으로 숨어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빠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때 우연한 사고로 다리에 총상까지 입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올케는 친정에 있었던 게 아니고 갓난쟁이 둘을 업고 안고 했었기 때문에 기동력상 도저히 피난을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이제 아들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불교에 귀의하고 그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하여튼 이제 그 3편에서도 나올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 과거를 용서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완서의 소설을 읽기 전에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 질문은 이거죠. 우리가 그때 왜 피난을 갔는가? 그 왜 가긴 뭐 살아남기 위해서 갔겠죠. 공산주의의 독재, 공산주의의 어떤 자유 없음, 부자유, 사상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갔겠지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에서는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피난도 유세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 피난은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상검증의 목적도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난을 가는 게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길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좋든 싫든 자이든 타이든 공산주의자들과 이웃이 되어봤다는 전력, 그냥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서는. 소설 속에서 오빠는 북한 보위부 군관에 총에 맞아 죽지만 어차피 그때 안 죽었으면은 남한이 서울을 수복한 후에라도
서북청량단 같은 그 우익 깡패들한테 맞아 죽었을 겁니다.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공기를 마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면 피난길은 이제 사실상 사상 증빙령이 되는 거죠. 북한이 무서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남한이 무서워서 따라가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박완서의 소설을 읽기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생각이었어요. 살기 위한 피난이라기보다 증명하기 위한 피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그래서 이제 그 박완서의 소설이 되게 저한테 적지 않은 충격이었었고, 단 한 톨에 단 한 명의 빨갱이를 잡기 위해서 몇백 명의 무고한 시민을 그냥 학살해버리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던 이승만 정권, 정말 분노스럽죠.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악역이 있었기에 4.19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송효찬이란 장군이 그 이승만의 말을 안 듣잖아요. 이승만의 말을 안 듣고 이제 돌아서 버리니까 이제 이승만이 이제 군권의 힘을 상실해버린 거니까 하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역사 속에서 이제 악을 정죄할 수는 있지만 그 존재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승만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인 거죠. 어쩌면 세상 모든 악이 필요악인 건 아닐까?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역사가 너무 무섭습니다. 비정한 역사고. 하지만 이제 무언가를 배우면서 우리 역사가 그 크고 작은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어떤 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점진적으로 꾸준히 진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산골을 구할 때 오빠가 미신에 의지했던 대목도 되게 재미있는 대목이었어요. 무학재 한 산골 도인에게서 산골을 구합니다. 산골을 구하는데 그 도인은 그 산골이 약기운보다 신기운이 더 많이 타는 영물이래요. 그래서 신령 앞에 머리 조아리고 막 기도하라고 하고, 보통 학교에서 이제 신학문을 배우는 명석한 오빠는 그를 충실하게 따릅니다. 또 그리고 그런 오빠를 작가는 또 매우 경건하게 우러르면서 바라봅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산골을 먹은 엄마는 접질린 손목이 이제 다 나았다고 하면서 막 좋아합니다. 실제로는 이게 다 나았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굳어버린 거죠. 시간 지나서. 오빠가 이제 그런 미신 같은 의식을 인정하고 치루었다는 거는 좀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비합리적 미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믿고 안 믿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믿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당장 절박하면은 모든 게 옵션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였던 것 뿐이죠. 그 미신이라는 것조차도. 오빠는 이제 그런 미신을 담담하게 따랐던 것 같아요. 울고불고 자신의 절박함을 눈물로 몽땅 쏟아놓는 식으로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동생도 이제 어찌 보면은 이런 되게 우스울 수도 있는 오빠의 행위를 존경스럽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겠고요. 그 행위가 미신이건 뭐건 사람이 존경을 느꼈다면은 그건 이미 이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산골의 효과일까, 아니면 미신이라도 의지해야 했던 절박함의 효과일까, 아니면 그 둘 다일까. 이제 엄마는 작가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뽐내면서 보기 싫게 삐뚤어진 손목을 휘둘러 보았다. 엄마가. 이렇게 쓴 거 보면은 작가는 산골 자체에 대한 효과는 믿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신을 믿는 마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효험이 있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표현이 되게 재밌었던 곳인데, 이제 표현이 67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물론 언제나 이 구질구질한 살림 걱정 안 하고 살아보냐는 푸념을 안 하는 바는 아니다. 나만 없어봐라.
보다 더 자주 써먹는 소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입술 끝에 달린 엄살일 뿐 내 속셈은 어디까지나 내 살림의 종신집권이다. 내 살림의 종신집권이라. 구질구질해도 내 권력이다. 이게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되게 위트 넘치는 자기 반성. 근데 이제 그게 설거지를 해주면 진심으로 싫어하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이 나게 했습니다. 불길한 것을 감지하는 피곤함도 다 내가 권력자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들인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 불길함이 이번에는 자신의 친정 엄마였기 때문에 속으로 너무 안도하고 기뻐했대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함수 관계인 모양인 것 같아요. 부모는 이제 아들한테 이제 무조건적인 내리사랑을 하는데,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내 권력 밖에 있는 인물의 불행은 일단 타자화되는 거, 남일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작가가 일단 안도하고 슬퍼할 수 있는 여유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실은 엄마에게 무한한 연민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연민은 사랑하고는 조금 달라서 약간 미운정 같은 거에서 많이 느끼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그 엄마의 그 딸 둘 다 참 강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엄마가 사고 났을 때 그 딸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는 그 부분을 읽어보면은 둘 다 참 강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나 엄마나. 엄마의 말뚝 2편에서는 이제 엄마의 말뚝은 오빠죠. 근데 이제 이 말뚝은 1편의 그 성취에 의한 말뚝이 아니라 상실한 것에 대한 미련의 말뚝. 열심히 살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모르는 새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우리네 인생.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잃어버린 것을 놓아주고 얻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네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도 이제 3편에서 이제 잃어버린 걸 놓아주는 일이 남았을 텐데, 그 3편이 이제 분량도 되게 짧고요. 3편이라기보다는 그냥 1, 2편에 대한 에필로그 정도입니다. 예, 곧 3편 간단하게 건드려 보겠습니다. 예,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